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타볼라는 미슐랭 투스타급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코로나 이후 손님이 급감했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너 셰프 마이클 카터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30명이나 되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경영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던 타볼라가 손님으로 넘쳐나는 식당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에는 한국의 평범한 식재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맨하탄의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새벽 5시입니다.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적한 거리, 30년 전통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타볼라의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오너 셰프 마이클 카터가 또 한 번의 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 최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던 타볼라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은 60% 이상 감소했고 월 임대료 45,000달러와 30명 직원들의 급여, 치솟는 재료비까지 더해져 매달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마이클은 매일 새벽부터 파스타 반죽을 시작합니다. 30년간 고수해온 전통 레시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하나를 잃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혁신 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였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 20% 삭감을 제안했고 마이클은 자택을 담보로 50만 달러를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파트타임 영어교사를 시작했으며 딸은 뉴욕 대학 진학을 1년 미루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혁신을 위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도입, 와인 가격 30% 인하, 런치 메뉴 전면 개편까지 주말마다 새로운 메뉴 시식회를 열었지만 뉴요커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의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함이 사라졌다.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다는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고객층은 점점 발길을 돌렸고 인플루언서들의 방문도 끊겼습니다. 레스토랑 앱 리뷰에는 가격 대비 만족도 낮음, 타발로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6월에는 대형 체인 레스토랑 그룹으로부터 매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석 셰프 마커스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타볼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대책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매번 한숨만 쉬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날도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난 후 수석 셰프 마커스가 놓고 간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마이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을 강타한 K푸드 열풍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레스토랑들의 성공 사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서비스를 마친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영감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으로 마카빵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계획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이클은 호텔의 여정을 풀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들을 찾아갔습니다. 리츠칼튼, 포시즌스, 파크 하얏트,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대식 퓨전 요리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호텔 레스토랑 탐방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마이클은 좌절감에 빠져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한국행은 실패로 끝나는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마이클은 그 마음을 가눌 수 없어 호텔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거닐다 마주친 곳이 어느 전통시장 입구였습니다. 입구에는 방산시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기웃기웃 구경을 하다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점심시간 무렵이라 배도 출출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이미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옆자리 손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주문했습니다. 가정식 백반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몇 분 후 테이블 위에는 된장찌개와 함께 시려가지의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낯선 것들이었지만 셰프로서의 본능이 맛을 음미하며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야채나물을 입에 넣는 순간 마이클의 혀끝에서부터 무언가 전기 같은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지만 끌리는 향긋함과 고소함이 혀와 코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맛은 뭐지 하며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단순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향과 맛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형언하기 어려운 영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여자 주방장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명숙이라고 했고 그 식당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고 주방장에게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마이클은 나물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향과 맛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말이죠. 주방에서 일을 하다 나온 주방장은 뜬금없는 외국인의 부름에 몹시 당황해했고 음식에 뭔가 잘 못된 것이라도 있나 하는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참기름의 향입니다. 참기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작은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색 빛깔의 기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참기름 한 방울을 손가락에 떨어뜨려 맛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올리브유나 트러플 오일과는 전혀 다른 깊고 그윽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참기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주방장은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참기름만이 아닙니다. 들기름도 있죠. 그리고는 또 다른 병을 가져왔습니다. 들기름의 향은 참기름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강렬하고 청량한 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클은 매일 이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방장의 조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들어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매번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곧 참기름, 들기름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을 쓰고 튀김이나 부침에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머릿속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감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안 요리의 근간인 올리브유처럼 참기름과 들기름은 한국 음식의 혼이었습니다. 이 기름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 음식의 정수였습니다. 올리브유와 한국의 기름이 만나면 새로운 맛이 탄생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방장은 마이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고른 최상품 참기름과 들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로 마지막 조언을 전했습니다. 기름은 요리의 혼입니다. 이 기름들로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세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마이클의 가방에는 주방장이 준 참기름과 들기름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레시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볼라의 부활을 위한 열쇠를 손에 쥔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타볼라의 텅 빈 주방에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참기름과 들기름을 이탈리안 요리에 접목시키는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파스타에 참기름을 직접 넣고 볶아보았지만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들기름을 리소토에 넣어보았지만 쌉싸래한 맛이 밥의 부드러움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마이클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주방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기름은 마지막 순간에 한 방울만으로도 요리를 완성시킵니다. 트러플 오일을 떠올리며 마이클은 요리가 완성된 후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향은 좋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이클은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섞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율을 계속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7대3, 8대2, 6대4. 수십 번의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들기름도 함께 섞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타볼라의 주방은 온갖 기름병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은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주방은 온갖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눈을 비비며 마지막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 3, 참기름 0.7, 들기름 0.3의 비율로 섞었습니다. 트러플 파스타에 이 오일을 한 스푼 떨어뜨린 순간 주방은 묘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브유의 은은한 향, 참기름의 고소함, 들기름의 청량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스타를 한 입 먹어본 마이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다! 하며 마이클은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답은 너무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다른 메뉴들에도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산물 리소토, 그릴드 램찹, 트러플 라비올리. 모든 요리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안 요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 파스타는 완벽한 변신을 이뤘습니다. 트러플의 향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만나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들기름의 은은한 청량감은 무거울 수 있는 맛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수석 셰프 마커스를 불러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 마커스는 한 입 맛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는 완벽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모든 주방 스태프들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타볼라의 30년 전통 위에 한국의 오랜 지혜가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모든 메뉴의 레시피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비율의 오일은 타볼라의 모든 요리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법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한 혁신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처음 선보인 날, 타볼라의 단골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입을 먹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이탈리안 음식에서 느껴지는 낯선 매력, 그것은 분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첫 주말, 타볼라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저녁 시간에 예약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에게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며 조용히 소문을 전했고 그 소문은 맨하탄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주말, 레스토랑 앞에는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온 손님들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맨하탄의 숨은 진주, 이탈리안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 손님들을 보고 수석 셰프 마커스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로 몇 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타볼라의 예약은 한 달 앞까지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향이 트러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그니처 파스타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뉴욕의 파스타로 불리며 미식가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의 관심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볼라의 변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통의 포기인가 새로운 혁신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몰래 레스토랑을 찾아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가브리엘 토마스가 타볼라를 찾아왔습니다. 20년 경력의 그는 한 번도 만점을 준 적 없는 까다로운 평론가였습니다. 어떤 레스토랑도 그의 혹평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의 날카로운 평가는 미슐랭 스타의 운명을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타볼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차례대로 메뉴를 주문했고 조용히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양의 신비를 품고 타볼라가 부활했다. 라는 제목의 평론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전례 없이 긴 지면을 할애해 타볼라의 음식을 극찬했습니다. 30년의 전통 위에 피어난 혁신, 타볼라는 이탈리안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시그니처 디시인 트러플 파스타는 동양의 신비로운 향과 서양의 클래식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이는 단순한 퓨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식 경험이다. 가브리엘의 극찬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식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평론가의 인정은 타볼라의 혁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예약 대기자 명단은 3개월을 넘어섰고 세계 각지의 셰프들이 타볼라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타볼라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뉴욕 미식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식재료로 서양 요리의 혁신을 이뤄낸 곳,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준 곳으로 미식의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레스토랑은 이제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미식 명소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타볼라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날, 마이클은 가장 먼저 한국의 방산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참기름과 들기름을 알려준 김명숙 여사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작은 식당에서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방산시장의 작은 식당을 찾아가 김명숙 여사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국 음식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재료 쓰고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게 전부지요. 김명숙 여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이클에게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자연의 정수를 담은 귀한 식재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름 한 방울에 수천 년 한국 음식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봄, 마이클은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타볼라의 35주년 기념 특별 디너에 김명숙 여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뉴욕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공항에서부터 의전 차량을 보내 모셨습니다. 처음 뉴욕에 온 김명숙 여사는 타볼라의 화려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마이클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특별 디너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모든 요리 철학이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이런 고백에 취재진들은 놀라워했지만 마이클에게는 당연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타볼라에는 새로운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년 봄이면 한국의 작은 식당 주방장을 초청해 2주간의 특별 이벤트를 여는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전통 한식의 만남이라는 이 이벤트는 뉴욕 미식계의 새로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를 향한 마이클의 관심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들기름으로 튀긴 마늘칩 등 다양한 한국의 식재료들이 타볼라의 새로운 메뉴에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한국 식재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것이 한국의 맛이었고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타볼라의 부활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 음식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마이클은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젊은 한국 셰프들을 만나 강연을 합니다. 한국 음식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한국 셰프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한 행운아일 뿐입니다. 마이클의 이 말은 이제 한국 요리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요리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 제이슨은 늘 아버지의 비밀 레시피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미소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된 타볼라의 비밀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올리브유와 참기름, 들기름의 황금 비율. 그러나 이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마이클이 김명숙 여사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명숙 여사는 이런 재미난 말이 있다며 들려주었습니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던 분에게 맛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깊은 뜻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출판사들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북은 분명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아들도 모르는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클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배운 그 마음가짐, 재료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레시피 속에 깃든 깊은 철학, 그것을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제이슨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율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 자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타볼라의 주방에서는 지금도 매일 참기름과 들기름이 사용됩니다. 그 과정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을 보이는 비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여사가 들려준 한국의 또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다. 이 말도 처음에는 흔한 격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모든 비밀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깨닫는 자에게만 보인다. 이것이 타볼라가 성공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사연이 어떠셨습니까? 거짓말 같은가요? 진실은 거짓말 같은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연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